안녕하세요. 충현서원 고청사랑방입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1년 44철이 이렇게 5월처럼 푸르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네 어르신도 많이 오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국제 판소리 하시는 박성환 선생님도 오시고 또 고수 서영수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청사랑방은 우리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화가를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여기 배너에서도 보셨고 포스터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지광 선생은 TJB 화첩 기행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친숙한 그런 화가이신데, 김지광 이 화가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스텐에서 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우리의 국내 유일 아주 독특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지광 화가께서 올 초부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 공주 지역의 문화 발전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여기 저기 공주 시내에서 반포까지 올 때 차를 타고 오는데요. 좀 천천히 와봤거든요. 오면서 자연도 좀 보고, 특히 요 반포 입구로 들어오면서 요 냇가도 있잖아요. 냇가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서 기아가 보이길래 저기구나 하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땅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당인 걸 아시는구만. 이 충현서원이 임금님께서 간판을 이제 주신 사익서원 1호예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남서원도 우리보다 30년 늦습니다. 임금님께서 간판을 내려주신 사익서원 1호인 아주 고풍스러운 충현서원입니다. 저도 90년에 공주로 발령이 나서 마티째를 넘고 이 충현서원 옆을 지나가다 이쪽에 반해가지고 이 동네로 이사를 왔잖아요. 터널이 있기 전에 오셨죠? 그렇죠. 옛날에 34년 전이니까. 네. 저는 그 길을 통학을 했습니다. 어디로? 대전 쪽으로. 대전 쪽으로. 네. 걸어서. 그때는 삼옥여객이라고 완행버스. 삼행역에 오라이 하는 차 타고 다니시고. 네. 예. 김지광 대표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966년 12월 15일생, 올해 58세입니다. 공주고등학교 졸업했고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고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하신 거죠. 그리고 원광대학교 조형대학원 순수미술학과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강사를 하셨고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장, 또 한국미술협회 충남미협 부지회장, 한국미술협회 본부이사, 그리고 2013년부터는 한국예총 공주지회장을 하셨고 또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소개드렸지만은 TJB 대전방송 화첩기행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계속 고정 출연해서 리포터로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 분과위원장이시고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맡게 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시기는 좀 얼떨결에 맡았고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여기 공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육도시라는 얘기는 많이 처음엔 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쪽 분야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공주에 대해서 역사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여기 좀 앞에 우리 선생님들도 좀 계신데 공주가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인 그런 인적 자원이 엄청 훌륭한 곳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느꼈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반포에 오늘 오신 김배희 선생님, 유병호 선생님, 또 도예촌의 정순자 촌장 뭐 이런 분도 있지만은 한 30여 분이 여기 계셔. 이재왕 교수, 도예촌의 이재왕 교수도 오셨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봉황동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금박초등학교, 봉황중학교, 공주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러면서 제가 뭐랄까 우리 선배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또 제가 이쪽 분야에서
그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떠한 그 느낌을 잡을 때는 항상 뭐 백제라든지 또 재민천 그리고 봉황산, 계룡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왔고요. 또 선배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 공주는 뭔가 그 셈인데 끊임이 없는 그러니까 파도 끊임이 없는 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셈이 뭐였냐면 문화였던 거죠. 네, 공주가 갖고 있는 그 다른 지역보다도 강한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니다 보니까 왜 이 지역은 이게 있는데 공주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까 이걸 내가 나중에 어떠한 그 기회만 된다면 그러한 그 잔잔한 호수의 공주의 새로운 문화도 입히고 어떤 그 지역민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곳에 제가 뭔가 에너지를 좀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죠. 네. 예, 해오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한번 도전을 했는데 일단은 1월 8일자로 임명을 받았고요. 축하의 박수.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거의 한 4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저 지금도 그리고 또 우리 앞에 계시지만 저희 재단은 저희 재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 문화 향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서로 약속하겠습니다.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든 형용 변하야 우주곽에 그릇되니 왼수야 왼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왼수로구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몽치 들고 또 한 손엔 절대 들어 밀고 채고 아무리 격투를 허여도 부장 세월을 어쩌겠나. 한단 몽이 아닐런가. 어느새 이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조차 상관없고 사사이 무용지인.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학장질. 날 보는 소년마다 무슨 일이 촉급한지 잠시 듣고는 시련다. 만권서책 모아가지고 하느님 절에 등장을 가자. 무슨 연유로 등장을 갈고 늙은 분들은 쉬죽지 말고 젊은 사람은 너무 늙지 말고 세상에 악하고 몹쓸 인간 대신 좀 늙히면 어떠하냐고 그 말 전하러 등장을 가자. 세워라 있거라 발도 호걸들이 다름는 거나. 세워라
하지 마라. 만갓 북이 한땅 버들 헌맹이 모두 다 늙는 거나 노류장화를 부여잡고 정풍병원에 놀고 거드렁거리고 놀아본다. 화번님 내달. 아이고 우리 어르신도 오늘 점심 안 잡섰네요. 부르면 대답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진행자님도 그냥 대답이나 좀 하지 뒤에서. 네가 언제 봤는데 번님냐 이렇게 번님이냐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웬 말이 말이요? 이렇게 만났어도 좋으면 벗이 되는 거고 오래 묵으면 친구가 되고 같이 일을 해나가면 동무가 되는겨. 오늘 처음 뵀지만은 그래도 저놈 가상하다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벗 삼아서 노려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집에 가서 대답하려고? 여기서 하고 가시야요. 알았죠? 여기서 그냥 크게 소락대기 지르고 가. 예 하고. 알았죠? 아유 저렇게 점잖으셔. 충현서원이 사람들 여럿 버려놨다. 너무 점잖으네. 자, 예, 우리 충청도가 점잖고 꿋꿋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노실 때는 회포를 한번 풀으셔. 한번 크게 대답해 보는데 대들보가 덜썩하게 한번 해봐. 화번님 내달 허망한 일이 여기 있지. 누구나 타인을 깨우치고 놀 거나 아니 놀고 무엇 덜이 기운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커들은 거리고 놀아.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성환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이시고 한국중고재 판소리 진흥원 대표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공주 지역에서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공연을 다니시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한국정학회 이사, 판소리학회 이사, 또 정통공연예술학회 이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어떻게 미술을 하시게 됐고 화가가 되셨습니까? 원래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부터 뭐 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왜 그림을 그렸을까 생각해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예전에 그 국민학교 선생님이실 때 예전 분들은 환경 정리를 집에 와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머리를 이만큼씩 가꾸세요. 퇴근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쭉 피시고 뭐 거기다 크레파스라든지 뭐 이런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리시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 가 있으면 그려봐라고 같이 좀 그렸던 기억들이 많은데 그게 제가 한 6, 7살 때 심지어 5살 때부터 그거를 한 3년 동안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기억들도 있었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펜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어요. 예. 뭐 그런 영향, 뭐 손끝에서 오는 그런 감각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야구도 좀 했거든요. 네. 야구 선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3년 동안 리틀 야구 해가지고 충남 대표도 한번 해봤고. 그랬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그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 그랬다가 제가 공항중학교 3학년 때인가 겨울방학 때 이제 공주고등학교 입학을 해놓고 이제 화실을 찾아갔죠. 네. 그림을 저도 모르게 그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는 하니까 너무 좋았고. 본격적으로 미술 활동을 한 건 공주고등학교 들어가서 미술부 활동하면서입니까? 네. 그래서 3월 4일 날 입학하자마자 미술실을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클럽 활동하고 틀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럽 활동은 금요일에 한 번씩 와서 그 미술부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술실을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일단 들리고. 네 가방을 교실에다 갖다 놓고 이제 미술실 가서 좀 청소도 하고 그 짜투리 시간에 그림 그리고 종소리가 나면 또 이제 가서 수업하고 점심 시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또 나머지 시간에 또 그림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미술실 가서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귀해가지고 예. 밤늦게까지는 학교에 계신 그때 당시 소사분이라고 했는데 소사라고. 예 그분이 이렇게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하다가 더 그리고 싶으면 옛날에는 그 화판이 있었어요. 예. 그걸 갖고 이제 창문을 다 이렇게 메꿔서 불빛이 안 나가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선배들이 군기라고 할까? 아, 엄청 아주 심했습니다. 엄격했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 1학년 때 미술부를 제 기억에 한 20명이 갔는데 나중에 1학년 지나니까 4명 남았더라고요. 16명 도망가고.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나중에 그때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던 친구들은 그때 당시 그때 공주 사범대 가가지고 지금 교직에 있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근데 버틴 친구들은 화가가 됐고 못 버틴 친구들은 학교 그 공주 사범대 가서 선생님 됐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제 선배들이나 또 미술부 선생님 그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예. 저희는 신기하게 지금도 안 믿을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희들은 학원을 안 다녔어요. 예. 학원을 그때 학원도 없었잖아. 화실이 있었죠. 그때. 화실. 예, 조그마한 화실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군기가 세서 그랬나 모르는데 이제 그 1학년, 2학년한테 배웠고 2학년은 선배한테. 그 대물림이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3학년들은 그 대학교 그 선배들 대학교 가셨던 분들이 그 여름 방학 때마다 오셔가지고 좀 지도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많이 간섭을 하고 쥐어받고 그랬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요. 그 대신 그리고 싶은 거를 강요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서 해라. 열심히는 하라고 채찍질을 한 것 같은데 예.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기법으로 해라, 이런 기법으로 해라고 강요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서양화를 하는데도 그 스테인레스 판을 한번 도입을 시켰던 것들이 그 젊었을 때 그러한 그 자유로움, 창작에 대한 자유로움이라든지 내가 어떤 재료를 쓰든 그때 어릴 때부터 타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법이라고 보여죠. 1년 선배지만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제 공주고등학교에서 미술 재능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미술부로 이제 진학을 한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화실에서 어떤 큰 정보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대학을 갔죠. 가장 우수한 대학을 간 거죠. 아니 저는 가까운 대학.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예. 솔직히 저는 원래 집에서 가까운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교직자다 보시니까 제가 서울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미대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원래는 이제 모건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예. 제가 어릴 때 야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치고 성격이 이렇게 뛰어노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모건대를 갔더니 운동장이 되게 좁았어요. 옛날 저 목동에 있을 때. 그 을지대학교 옆에. 근데 저는 꿈이 뭐였냐면 대학을 가면 야구 동아리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대를 갔는데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원서를 내려고 갔다가 왔어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유성 터미널에 이제 공주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원서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1년 선배를 만난 거예요. 예.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래서 목대를 갔는데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제가 원서를 갖고 왔다. 그럼 충대를 와보지. 충대는 문화동에 있을 때죠? 아니요, 여기 유성에 유성에 있을 이사 때. 왔을 때? 그러면 그 충대라는 곳이 운동장이 굉장히 크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다음 갔더니 진짜 운동장이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날 선생님한테 가서 이 원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다음날 충대에 원서를 넣은 거죠. 예. 넓은 운동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남대를 간 결정적인 이유가 운동장 때문에 갔어요. 그렇게 가서 충남대학교에서 지금 부인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미리 들으신 얘기 같죠. 아니요,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원래 군대를 대학교 졸업하고 가려고 했었어요. 예. 학사나 뭐 그런 쪽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다들 거의 2학년 마치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3학년 때까지 버텼어요. 예. 버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았어요. 남자 한 명이. 근데 제가 3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이제 강의를 들으러 딱 갔는데 우리 우리 교수님이 너 휴학기 안 됐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더 다닐 겁니다 했더니 그 한 명 남은 친구가 방학 때 휴학기를 내면서 지광이는 그랬더니 걔도 휴학기를 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냈죠. 네, 그래서 제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포천으로 갔어요. 네, 의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제가 신체가 좋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의정부로 가가지고 한 2,000명 있는데 한 20명이 끌려가는 곳으로 갔어요. 뽑혀간 거지. 네. 그랬더니 그 705 특공이라고 예.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뭐 특공대. 특공대. 그래가지고 특공대로 일단은 갔어요. 예. 갔는데 거기서 막 훈련 받고 있는데 갑자기 집차가 오더니 반드시 서 그러더니 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뭐 저쪽 축구 골대 한 바퀴 일단 돌아 선을 막 본다네. 그러더니 가셨어요. 예. 그러더니 제가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지를 받으려고 이렇게 분기 딱 잡고 있는데 그 차가 왔어요. 예.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너 타. 그러더니 훈련병 김지광 예, 앞으로. 예, 신병 김치광 하고 이제 그 집차 뒤에 타서 어디를 가는데 되게 좋은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군단 사령부. 사령부로. 이런 거 저 1급 비밀 아닌가? 아니 괜찮아요. 지나간 예, 얘기니까. 그래 5군단 사령부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왜 필요했냐면 거기에 그 군단 사령부에는 그 기수단이 있어요. 기수단. 예. 그 태극기, 군단기, M16 양쪽으로 들고 있는. 근데 그 중에 태극기를 들었던 선임병이 예. 저랑 똑같은 몸매하고 똑같은 키가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기세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도 뭐 2시간 있으면 힘들다고 하지만 그 태극기 들고 2시간 동안 서 있은 적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요, 서서. 서서. 네. 자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태극기를 들고 있으면 옆에 군단기를 들고 있으면 양쪽에 있는 M16이 저희 어깨를 밀어줘요. 예. 그 쫄딱이라고 하죠, 소위. 예. 그 친구들이 밀어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기가 무거우니까 중심이 되고 2시간 동안 잘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새로운 재주네. 네. 그랬다가 이제 무사히 군대 생활 마치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와이프한테 혼나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어딜? 학교 네, 들어가서. 학교 가서 예. 첫날 문을 수강실에. 딱 열었는데 사람 한 명만 보이고 아무도 하얗더라고요. 사람이 많은데. 네. 예.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너가 나보고 대통령 되라면 되겠다라는 순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랑 만나면 좋겠다 뭐 짧은 순간에 그게 그 친구가 지금 와이프가 됐고요. 네. 그 사람 이름은 뭐예요? 안 돼. 이름 정림입니다. 정림이. 김정림? 유정림. 유정림. 예. 그래서 그 친구랑 7년 연애하고 그 친구도 이제 대학원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미술 같이 하시고. 예. 근데 지금은 그림을 안 그리고 저 때문에. 왜 같이 아무튼 하지요? 네, 화가가 다 화가면 집 망해요. 예.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부가 화가면 집은 망한다. 예. 그럼 부인은 지금 뭘 하십니까? 네, 이제 아이들 좀씩 지금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도 천진난만한 그 성격을 갖고 예. 밝게 웃고 있습니다. 예. 네.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첫
딸도 그림을 그리고요. 예. 예, 지금 얼마 전에 그 홍대 대학원을 가가지고 있고 아들 그 따님 이름이 뭐죠? 네, 김그림이라고. 김그림? 네. 제가 제가 그림만 그리면서 살아라? 아니요, 저는 그 그림 그리라고 져준 게 아니라 제가 그림이 저의 그 직업도 됐지만 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그림 그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그림을 그리거든요. 뭐 4시간도 10분 같이 빠르게 갈 정도로 집중력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그림 그릴 때만큼은 정말 걱정거리 뭐고 다 없어요. 여기 우리 저기 선배님들도 좀 계시지만 아마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처음에 딱 낳았는데 이 친구도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림 같은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행복한. 예,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는 그 순간의 그런 행복감을 항상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김씨다 보니까 김그림으로 된 거고요. 예. 그 영어로 하면 골드, 잘 그리라. 근데 그 따님이 그 이름을 좋아합니까? 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학교 대표로 해서 과학 그 실기대회를 나가서 우수상인가를 받았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예. 4학년, 5학년, 6학년이 이제 자동으로 대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학년 때는 저를 잡고 뭐 한참 운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데 지금은 항상 저한테 이름을 그렇게 줘줘서 고맙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희 이제 좀 자랑이 아니라 저희 집안이 저 와이프, 큰딸, 아들이 다 충남대학교예요. 그래요. 그거 참 귀한 일이네. 네, 아들이 이번에 충대를 건축과를 갔는데 뭐 희한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테인레스에다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는 어릴 때가 그 고등학교 때 미술부 시절이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 저는 그 화실을 안 다니고 그 선배들한테 배웠지만 특히 그 겨울 때는 학교에 있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난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3만 원만 달라 그랬어요. 학원 다니게. 그래서 근데 학원비를 갖고 저는 그 집 근처에 한 5평짜리 작업실을 만들었죠. 3만 원 가지고. 네. 충분히 그때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3만 원짜리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작업장 생활을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고 근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도화지에다 그림을 이제 막 그리잖아요. 밤에 그리는데 또 그리고 싶은데 도화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막 그리고 싶은데 없어서 그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이렇게 구겨진 종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린 도화지. 딱 보니까 정물하다가 실패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싶으니까 이걸 이렇게 구겨졌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화지를 구기면 이렇게 각져서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폈어요. 피고 이제 앞에 버린 데다는 그릴 수 없으니까 뒷면에다 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이제 작업실을 만들려고 그때 당시 지나가다가 사각개짝하고 휴지 하나에 내가 1년 선배 누나가 준 장미꽃이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사과 박스 위에 그 두루마리 휴지 위에 장미꽃 하나가 너무 그리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그 꽃을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누나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종이를 펴서 딱 그렸는데 그 질감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 뒷면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림은 실패하는 게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걸 더 위에 걸 못 보니까 자꾸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내가 그림이 늘고 나서 고쳐보면 그걸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건 버린 거예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거든요, 보통.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자신이 생긴 다음에 그 쓰레기통에 있는 구겨진 그림을 다 꺼내 이렇게 펴서요. 그렸거든요. 다시 그 뒤에다가. 그러고 나서도 또 그 버린 걸 앞에 버린 걸 또 만져봤더니 그림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세상은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까지밖에 못 보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만약에 누가 밀어가지고 옆으로 갔잖아요. 이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를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꼭 A에서 B까지 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정답은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예. 내 생각일 뿐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내 생각일 뿐이지. 근데 만약에 옆으로 삐뚤어졌는데 이건 버린 게 아니에요. 이건 구기면 안 돼. 그때부터. 그러면 약간 옆으로 갔지만 여기에 맞게 내가 뭐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실패하는 걸 더 즐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든 그림을 그리든 누구를 만나든 누가 나를 욕하든 그때 상황이지 그 다음 시간부터는 충분히 이렇게 원위치라든지 더 좋은 시간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미술에서 인생 철학이 나오죠. 저는 엄청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특히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 작업실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스테인리스에다 그리신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이제 처음에 이제 미대를 가면 기초 회화부터 다 합니다. 유화도 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나서 이제 혼자 이제 27살 때 제가 지금 공주시 대통사지 석당간지도 있는 곳에 옛날에 그 대전을보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2층에 이제 화실을 만들어서 저희 집하고는 가까우니까 만들어서 이제 화가의 꿈을 갖고 하는데 유화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작업장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작업장을 꾸미다 보니까 이 공구를 사게 되잖아요. 남자들이 꿈은 그 공구를 이렇게 철망 같은 데다 해서 이렇게 장식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철물점 가가지고 작업장을 꾸미기 위해서는 톱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물점을 친해졌어요. 친해지다 보니까 이 공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만 되면 그 화방보다는 그 철물점을 많이 갔죠. 가서 그러면 일단은 기계를 샀으니까 뭔가 갖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업장 하루 종일 쓰려면 심심하니까 이것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 그라인더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는 금방 이렇게 날아가고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이용하게 쓸 데가 없을까? 제가 이제 기술이 많이 늘은 거죠. 그라인더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판이나 뭐 이런 철판 위에다 한번 주워다가 해봤는데 그 빛 반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내가 작업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유화라든지 그림을 그릴 때는 색을 갖고 빛을 표현한다든지 명암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채도 조절을 많이 하는데 이 철판에서 반사되는 빛은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면서 이 굴곡에 따라서 이 방향성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고민을 했죠. 유화라는 작품이라든지 우리가 색을 주로 쓰는 작품도 불이 꺼지면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판에서 반사되는 것도 빛이 존재해야지만 반사가 돼서 그런 울렁임이 나오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색을 우리가 화면에서 내가 색을 만들기 위해서도 색을 만들지만 불이 존재하지만 그것도 어둡고 판도 어둡고 불이 켜지면 이 유화 물감의 색도 나와서 색을 느낄 수 있고 제가 그린 스테인리스 판도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작업을 한번 내가 가보자. 그래서 저는 좀 예전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는 서양화를 습관적으로 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조각에 좀 소질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대담하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겨진 종이에서의 오는 그 느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좀 깨달음이 어릴 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해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라인드 작업 있잖아요.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가야 되고 제가 원하는 빛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 빛의 원리도 연구해야 되고 하는데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실수를 했어도 이걸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실수를 해야지만 새로운 창작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품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시면서 만족감을 느끼시고. 만족은 하는데 조금 약간 작업이 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작업에서 이제 좀 이 대표이사가 끝나면 다른 작업을 하려고 지금 마음속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먹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철판에다 먹으러 하는. 아니요. 철판을 꼭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박성환 대표도 이 소리로 생각을 표현하고 저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갖고 저희를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이 궁합이 맞는 재료가 있어요. 볼펜화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굳이 유화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재주대로 그냥 하라. 네, 그리고 연필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연필로 그려도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림하면 유화로 해야 되고 뭐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그러거든요. 그거 다 버려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재료를 갖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뭐 바이올린, 비올라 여러 가지 악기가 있잖아요. 이게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맞기도 하고 악기가 있어요.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기쁨이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또 저랑 맞는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고 그렇게 한번 가고 싶습니다. 준양아, 준양아, 우리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보자. 아이고 도련님, 저를 가벼워 업었지만 저는 무거워 어찌 업어요. 내가 널나려 나를 무겁게 업어달라냐.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가운데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었느니라. 잘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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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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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기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푹 떠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해화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도지로지하니 외가지단 참외 먹으려느냐. 시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소는 뒤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망구두 서라 이 속을 보자 매도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거기 저 김지광 대표는 이제 처음 부인을 만났을 때 어떤 그 아우라가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박성환 대표가 노래한 것만큼 그렇게 사랑을 알콩달콩하게 하고 삽니까? 아, 그렇게 저는 그게 아니라 존경, 서로 존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콩달콩보다는 존경하자. 알콩달콩도 해요. 하는데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아, 죽어요? 죽어야 돼요? 예, 죽습니다. 사람. 아, 왜 죽어야 되지? 죽을 때 옆에 예. 같이 배우자가. 예, 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걸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 그 점은 우리가 나중에 같은 무덤에 갈 거라고만 생각하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작은 그 소소한 그 찌끄러 뭐 이렇게 있잖아요. 투닥투닥하는 건 있는데 그것만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큰 적인 없이 저희는 집사람하고 한 20 지금 좀 우리 집사람은 이걸 이해는 안 하는데 저는 딱 한 번 싸웠다고 하거든요. 예. 예. 딱 한 번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였냐면 결혼하고 일주일이 있었어요. 빨리도 싸웠네. 예. 그때 이제 기싸움이 있었어요. 어. 저는 7년 동안 사귀면서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전혀 몰랐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저는 그래도 이 친구랑 7년 동안 연애를 해서 웬만하면 연애할 때는 예쁜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 나중에 알았죠.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뭐 10년을 사귀든 20년을 사귀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니까 이 정도 사귀었으면 웬만한 건 다 알겠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틀 있다 느꼈어요. 예. 몰랐었구나. 그래서 당황하지. 네, 그래서 딱 한 번 일주일 있다가 싸우고 그때 왜 싸웠냐면 제가 잘못했어요. 집 앞에 그 PC방을 몰래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신랑이. 네. 그때 굉장히 재미난 게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팀이. 그래서 이게 잠자는 거 보고 쉬는 때니까 젊을 때니까 원래 나갔는데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아는 게 뭐냐면 나갔다가 새벽 3시인가 좀 지나서 들어왔는데 문도 진짜 그 한 5m 움직일 때 한 10분 걸릴 정도로 고양이처럼. 네 정말 소리 없이 진짜 침투하듯이 그래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게 문을 열고 딱 갔는데 앞에 서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이 신랑이 지금 어디 갔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남자분들한테 이거 욕 먹는데 이런 얘기 하나? 해봐요. 저는 와이프가 집에 갔을 때는 원래 코를 안 고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코가 있는데 안 고라. 코를 안 고는 줄 알았는데 제가 늦게 일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알 때요. 그러니까 늦게 갔을 때 제가 옆에 두르면 그때 코 골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와,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긴장하면서 자더라.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심이 되니까 코를 그냥 고리면서. 예. 저 그다음부터는 우리 항상 집사람 아직도 안 고니까 몰라요. 그다음부터 가면 일부러 깨워 왔어라고 편하게 잘하는 그게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코를 편하게 골고 잘 수 있다. 네, 신랑이 없으면 좀 긴장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럼 그날 쫓겨날 뻔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게임이 형성이 안 되니까 나는 내가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도와주러 나간 거지. 이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대충 말싸움으로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게 싸우면 내가 피곤하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싸우지 마세요. 안 싸웁니다. 예. 근데 이 전시회를 보니까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회 개인전을 여셨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서울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셨어요? 저희는 요즘 개념이 그 아트페어라는 걸 많이 해요. 예. 특히 이제 지역 작가들이 어떤 그 아트페어라는 건 뭐냐면 큰 전시장을 빌려서 이렇게 부스전 형식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작품을 전시를 하고 또 팔 수도 있고 그런 아트페어를 하는데 저는 좀 재수 좋게 그 2006년부터 그쪽 팀에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예, 팀에. 예. 전국 팀이에요. 우리 저기. 그래서 거기서 그 개인전을 거의 19회를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공주나 대전 이쪽에서 전시회를 하지 않고 서울에 가서 이제 전국 팀들하고 함께 하니까 김지광이라는 사람의 작품은 많이 미리 소개가 됐겠네요. 네, 그 다행스러운 건 그랬고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작품을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제가 이제 모시는 선생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예. 그게 제가 살면서 저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죠. 현실적인 거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쪽에서 밝게 지금까지 사는 건 뭐냐면 우리 선배님들,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예. 이런 게 더 값어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영향이나 도움을 받은 셈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적인 작업 스타일 같은 거는 받은 게 아니라 예. 이제 제가 앞으로 그 선배님들이 간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거는 배우고 특히 제가 좋았던 선배님들이 역할이 뭐였냐면 되게 어른이셨어요. 후배들의 사랑하는 그 생각. 그러면 제가 나중에 후배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동안에 그 미술 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심사를 하시다 보면 예.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어디다 주로 중점을 두신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데 이제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의 그 심사위원님들은 뭐냐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 예. 그리고 이제 미술의 흐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게 뭐냐면 보는 순간 와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창하신 분 계시지만 첫 소리만 딱 들어도 대충 나오듯이 이 작품도 있잖아요. 좋다라고 딱 보는 순간 뜯어보면 다 좋아요.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그러면 뜯어보면 다 이상해요. 또 뜯어보면 또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오는 그 느낌? 예. 그것 쪽에 아마 처음에는 그 감각으로 많이 심사를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또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고요. 예.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면서 우리 한국 미술의 위상이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그 문화가 세계적으로 엊그저께 제가 TV로 봤더니 그 김밥이 미국에서 K푸드로 해가지고 굉장히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했죠. 엄청나게 됐는데 그거를 하시는 분이 첫 번째 왜 김밥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히냐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했냐면
김밥이 맛있어서 먹힌 게 아니라 K-팝이 먼저 와서 그 K-팝을 보는 젊은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 음식이 뭘까? 그런데 가깝게 그 편의점을 갔더니 한국에서 온 이렇게 길쭉한 그게 음식이 있길래 먹었더니 굉장히 미국에는 김밥이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거 없다고 하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있겠죠.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롤인가 이렇게 예, 김밥 같이 생겼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김밥은 3.99달러인데 캘리포니아 롤은 12달러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볼 때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3.99달러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먹어봤더니 그러니까 K-팝 때문에 호기심에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고 가격대도 되게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냉동김밥이 엄청 갔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K라는 단어를 갖고 세계적으로 뻗는데 조금 아직도 세계적으로 뻗지 못한 게 미술입니다. 왜 그런?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사실 이 미술 시장은 자본력이거든요. 네, 그림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는 분들이 계속 순환을 시켜서 회전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어차피 이 미술이라는 거는 경제를 뒤쫓아가거든요. 유럽에서 뉴욕으로 넘어간 것도 경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가들이 이 직업을 갖고 그림으로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주는 사람들이 있으려면 그쪽 근처라도 가야 돼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작업실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맨하탄 옆에 만드는 게 첼시 거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되니까 새가 올라가니까 또 옆으로 가는 그런 게 좀 존재하는데 아무튼 저희 나라에서도 좀 그런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직 그 있는 분들이 사줘야 되는 그림 시장에 아직도 우리나라 있는 분들은 그림 쪽보다는 이 명품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걸쳐야 되니까. 예, 그 반지라든지 가방 이런 쪽에 많이 쓰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이쪽으로 좀 돌려줄 필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미술 시장이 이 중국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국가에서는 그 모든 거를 세계 제1위 분야별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도 국가에서 키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혜모 감독 아시잖아요. 이분도 원래는 그런 그 세계적인 그런 감독이 나오려면 국가적에서 키웠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의 어떤 예술적인 굉장히 중요한 창작력도 있겠지만 몇백억, 몇천억을 그냥 그 감독한테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뭐 8인이 9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술 시장에 쏟아지는 그 소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금력이 아직도 이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그 문화 쪽으로 이렇게 듣고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어떤 이미지적인 거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이 관심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누가 치고 나가시는 대화가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화랑들이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그것들이 조금 아쉬운 거 있는 거. 근데 언젠가는 이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음식도 관심 갖고 이런 전통적인 것도 관심 갖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 그림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이 군밤 축제 있죠.
군밤 축제 때 느낀 거예요. 뭐냐면 군밤 축제 때 이번에 군밤 축제 때 엄청난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 외곽에 이 전통놀이를 저희들이 재단에서 했거든요. 이 공간 채우느라고. 근데 엄청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밀려서 거기까지 오셨는데 오시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원래는 많이 안 오셨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셨으면 거기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 전통놀이가 이렇게 재밌는 걸 몰랐죠. 그냥 이 안에서 군밤 갖고 먹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겠죠. 주차장으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밀리고 해서 요 분의 한 5%가 이쪽에 오셨는데 전통놀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저희 미술시장도 그러려면 저희가 갑자기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이 더 치고 올라가면 그 공간이 생긴다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K-팝 문화나 K 뭐 음식이나 이 전반적으로 확장될 때 그 공간에다가 K 그림, K 미술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쉽게 소개도 하고 그 확장시키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성장해가는 그 K라는 단어에 저희들이 계속 분야별로 넣어야 되니까 이 뜬 곳에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좀 서로 상의도 하고 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리 성장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그림보다도 스테인리스 그림은 불멸이잖아요. 그거는 수명이 오래 가니까. 저도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철 중에 상위권에 있습니다. 철 중에서도 철이 가장 취약이 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테인리스는 녹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 중에는 최고 상위권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위권 진출을 할 걸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쪽 분야에서. 한 5년간 방송국에서 화첩 기행에서 리포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이런 건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우리 공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제가 우연찮게 코로나 팬데믹 제가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 그게 있을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게 방송에 출연에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이제 촬영을 막 하고 나서 있는데 그리고 방송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2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방송은 나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진짜 공포에 질렸죠. 그렇죠. 워낙 저희가 접해보지 않은 그러한 팬데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뭐 집도 한 명이 걸리면 못 나오게 하고 초기에는 감염되면 죄인 취급했잖아요. 네. 그 문 앞에다가 밥 하나 넣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그랬다가 한 번은 또 방송에 익산에 왕궁리를 촬영을 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나가면 3박 4일은 그때 당시 나갔거든요. 근데 다 집합을 했어요. 아침 9시에 그 익산 왕궁리에 딱 집합했는데 갑자기 그 PD분한테 방송국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양성이 나왔다고 다 철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분 그때 당시 그렇게 그랬죠. 엄청나게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전국에 제가 따져보니까 한 50개 시군을 돌아다녔더라고요. 저기 멀리는 양구에 있는 그 박수근 미술관 막 이런 데부터 해서 저 대구 막 저 밑에까지 다녔는데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느꼈던 건 대한민국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외국도 중요한데 너무 많고 진짜 이게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맞나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각자 지역마다 갖고 있는 그 지형적인 색깔, 나무 이런 것들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방송이라는 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가장 좋은 점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가면 보통 저희가 5, 6군데를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10분 단위에서 1시간 프로를 만드는 거니까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주에 와 보면 너무 조용해요. 호수 같아요. 제가 예전에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전시회를 많이 할 때 서울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막차를 타고 공주에 도착해서 그 막 교대합이라든지 서울 쪽 보면 막 새벽 2, 3시까지 막 차들이 엄청 여기를 딱 도착해서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그 황야의 무법자 그 옥상에서 누가 총 겨누르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조용해서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 예. 그런 생각도 있었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촬영하고 이제 돌아와 보면 이게 잔잔한 호수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누가 어느 분야에든 어느 곳에 돌을 던질 때 파도에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그 파장을 못 느끼는데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하나 던지면 그 파장을 느끼거든요. 예. 자, 이런 공주에 돌 하나만 던져볼까? 그러면 오히려 조용한 호수일수록 돌 하나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좋은 점, 그리고 또 다 좋지는 않아요. 거기도 고칠 거. 그러니까 그렇지. 예. 저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와 하고만 다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와인데 저기 좀 부족한데. 저기다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 여기다 이제 만약에 재민천 옆에 골목길에 저걸 넣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래서 엊그저께 끝났는데 제가 우리 재단에서 뭐를 했냐면 추억 속의 책가방이라고. 예. 제가 봉황동에 어릴 때부터 살면서 뭐를 이렇게 하숙. 공주는 옛날에 교육도시로서 하숙집이요. 제가 하숙집 아들내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 선생님이셨지만 그때 이제 하숙이 왜 그 문화가 있었냐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제 방을 들어갔는데 키 큰 형이 하나 와 있어요. 예. 공주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 2학년이.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된대요. 네. 갑자기 예.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예, 우리 어머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냥. 얘 가르쳐라. 그리고 그 대신 밥은 저기. 공자한테. 예,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 동네가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추억 속의 책가방을 하면서 그때 당시 10만 명이면 학생이 4만 명이었어요. 예, 많았죠. 퍼센트가. 거기에 4만 명 중에 3만 2천 명이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유학생인 거죠. 그런데 그때는 여기 지금은 그 신관 월송이 없었잖아요. 예. 그 공주 사범대 하나 딱 있고 전막 하나만 있었고 거기에서 잠잘 곳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공주 사범대학교 학생들도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주고등학교, 영명고등학교, 부고 이게 다 유학생, 여고 뭐 유학생들이 공주에 오는데 지금같이 뭐 기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조그만 방만 있으면 다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숙촌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숙을 치르시는 분의 그 손맛들이 엄청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주가 지금도 맛으로 유명한 게 그 아마 DNA가 계속 이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하숙에 대해서 진짜 이번에 그걸 콘텐츠로 해서 만들었던 이유는 그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 굉장히 어릴 때 봤던 이미지 중에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그 점심시간에 한 집에 하숙생들이 한 7명, 많게는 15명도 있는 적이 있었는데 네. 점심시간만 되면 공주고등학교 담에 그 하숙 지는 아주머님들이 자식같이 키우다 보니까 지금 옛날로 얘기하면 변도 도시락을 따뜻한 밥을 해서 이렇게 담에 계시면 점심시간에 그 하숙집에 그 3학년들은 안 오는데 1학년 꼬두바리들 있죠. 1, 2학년 애들이 와서 그
하숙집 아줌마가 주면 그 도시락을 갖고 이제 형들도 나눠주고 자기도 갖고 이 문화가요. 그 안에 그 담에서 하숙집 아줌마와 학생이 만나는 그 도시락이 와가잖아요. 요 하나의 장면만 따져도 엄청난 그 스토리텔링이 되죠. 그렇죠. 이 왜 도시락 여길 왜 넘나드는가만 찾아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예, 그게 저는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게 그 막 정도 들어가지 거기다가 하숙집 아주머니의 자식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 이게 엄청난 공주의 미래 유산이거든요. 교육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이번에는 원래 단일 행사로 만들었는데 근데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외집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기에 젊은 청춘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이 지금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이루시는 연령층의 황혼기를 접어드시는 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다시 오셨어요. 네, 저 보령 막 저쪽 서산, 태안 막 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제가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녔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저를 딱 보는 순간 눈물 난대요. 그 안에 들어오시더니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내년에도 또 오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번 행사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하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내년에도 그 추억 속의 책가방이라는 그 사업을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한번 해서 공주가 예전에 지금은 학생 수도 많이 줄고 그랬지만 그 저희 그 개막식 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학교에 학생은 줄었지만 그 전통 있는 학교는 그 자리에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주가 100년이 넘은 학교가 거의 한 15개인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100년이 넘었죠.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산을 교육 유산을 저희가 이제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이 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공주만의 문화 그것도 잘 키워야 되지만 화첩경으로 전국을 다니시면서 부러웠던 거, 좋았던 것도 벤치마킹에 네, 맞습니다.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보니까 일할 만합니까? 예, 할 만한데 예. 벽도 많아요. 어떤 게? 뭐랄까 저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주를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공주를 아끼시고 다 하실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동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잔한 호수에 이제 돌 하나 던져야 되는데 그 돌이 이만한 돌인지 이만한 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돌을 던지면 잔잔했던 호수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면 이 물결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게 다 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헤쳐 나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근데 헤쳐 나갈 때 좀 균형 있게 그동안에 쌓았던 그런 것들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좀 그게 가끔은 이제 부딪힐 때도 좀 있고. 이제 김지광 대표는 공주 토박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재민천에서 미역 감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는데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공주 문화나 공주 관광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발전을 하면 좋겠다 그런 보관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문화라는 거는 문화만 계속 존재하면 그 지역은 발전이 없고요. 요즘 현대 사회는 그 문화가 수익 창출이 돼야 돼요. 관광으로. 네, 그래야지 그 문화를 지켰던 분들이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죠. 화가가 전시회를 갔을 때 내 작품은 팔리길 바라는 게 속마음이듯이 이 문화라는 걸 갖고 수익이 창출되려면 이건 무조건 관광으로 가야 됩니다. 관광이 활성화돼서 그 넓은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걸 채우는 거는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확장이 안 돼서는 계속 그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재단이 이제 뭐냐면 처음에 관광에서 예. 문화재단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렇죠. 작년에 이제 관광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관광이 5대 5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있어서 이제 점차 그 문화를 관광 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5대 5를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문화와 관광은 R&D 같은 무조건입니다. 개발해서 누굴 버릴 수 없습니다. 예, 활용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문화관광재단이 문화재단에서 관광이 들어갈 때 그 우리 이사회 때도 관광이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갖고 약간 토론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이 된 이유는 뭐냐면 문화는 정말 기초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 밭으로 따지면 이 논밭에 거기 위에다 벼를 심냐 보리를 심냐 차이지 그 기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고 그게 기름져야지 우리가 좋은 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관광도 사실 활성화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주만의 고유한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재단에서 이 관광으로 어떻게 넘길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게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여기 계신 반포 주민들도 계속 더 즐겁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말씀을 마무리로 해주시죠. 네, 저희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쪽 분야로 예술 분야는 계속 왔잖아요. 예.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쪽은 가본 적은 없어요. 단 저희 예술 분야에서도 꼭 그림 그리는 사람에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 많은 재료들을 다뤄는 봤어요. 자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가 돼서 어떤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결과적인 거는 이 재단은 시민의 재단이죠. 예. 예. 우리 공주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재산이고 자산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항상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있지만 서비스예요. 저희 재단은 서비스 문화로 시민들이 가장 공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만들고 그 공주 재단이 만들어가는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있는 임기 동안은 최대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은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속 소통하고 접목시키고 그게 공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공주 문화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걸 사업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서 이제 관광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주라는 곳을 찾아왔을 때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면 진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주 반포 지역에 40여 명의 이제 예술가들이 살아요. 네. 그래서 그 밑 바탕은 훌륭한 문화가 많이 있는데 뭐 전시를 한다거나 발전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걸 좀 공주 관광 문화관광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펼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쪽 상수인도 얼마 전에 그 전화가 왔었는데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데 그 상신리 쪽에 그 어르신들이 자주 머무른 그 무허가 건물이 있으신데 예. 거기를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책 사업 중에 계속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지역에
문화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문화 놀이터. 네, 그 어르신들이 가장 이렇게 모이기 편한 곳에, 그러니까 문화를 접목시켜서 노래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또 원하는 뭐 창도 하실 수 있으면 창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기 사신 주민들이 진짜 인생이 재밌게 하는 게 문화거든요.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고생도 하셨지만 실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의 공주의 반포에 사는 게 행복하다. 예. 그런 것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사실 재단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찾아서 묶어줘서 그걸 사업으로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계속 그 대신에 행정이 좀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연구하고 찾아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또 박성환 선생님께서 서영석 고수 장단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한 곡 선사해 주시죠.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 조준 때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학세 떼새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나겨 시사기산 조양봉왕이 무한기옥에 분해포 울고 남은 공장 소선적 벽시월야 연쟁 명백하기 위보가인의 삭기소 소식 전턴행무새 생정장애가 수고라는 하여울세 재란세 글자를 누가 짠허리 거인성석이러기 성성지 혈려맞이 백척도두견이 백척도두견이 요서몽을 놀래게야 막교지상의 개꼬리 수레로 주공동정돌하더니 관명후지 왕세 비업심상 백성가 왕사당 전에 저제비 8월 변풍 높이다 백리 초호의 보람에 양유지당의 담담 퉁퉁퉁 따진경이 출애견월 다귀사 열고 놓던 백하니 월명추수 찬모래 안 말고 있네거리 어사부중호 잠들었 따울고 남은 까마귀 금차한면 혹간무여 여천비어는 소리게 정이 먼전 개떠라 따작지 강강같이 세중에는 몽왕이 세중에는 몽왕이 저 무슨 새가 우느냐 저 무슨 새가 울어 저 뻑뻑이가 울어 뻑뻑도 아닌데 쏙kok도 아닌데 저 뻑국새가 울음은다 먼 산에 앉아 우는 놈 아시랑하게 들리고 건너 앉아 우는 놈 둔봉지게 들리고 여러 날 후라 까르르 목이 잔뜩 쉬었네 고개를 까딱거리는 대로 이 산 가야 뻑꾹 저 산 가야 뻑꾹 뻑뻑뻑뻑뻑 뻑뻑뻑뻑 거들거리고 운다 저 부두새가 운다 저 부두새가 운다 조경이경은 3, 4, 5경 사람의 간장 흘록이라고 부두새가 운다 사람의 간장 흘록이라고 부두새가 운다 이 산 가야 뽀 저 산 가야 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중현서원의 4월 고층사랑방에서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강 화가를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